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했던 이제 우리의 실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험을 구사를 하기 위해서 실험 장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금방 알 거예요. 금방 알 건데 제가 여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우리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축소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판하고 여기에 보면은 경사면이 있어요. 실험판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 네모난 판, 이걸 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고정을 시킬 거냐면 이쪽처럼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면 돼요. 이 받침대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 한쪽은 제가 먼저 해놨어요. 이쪽은 지금부터 설치를 할 거고, 여기에 나사 구멍이 있어요. 나사 이렇게 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침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나사로 조여주면 돼요. 여기 나사 있죠? 나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를 또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쪽을 고정을 하면 돼요. 양쪽을 고정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이렇게 배경을 만든 거예요. 배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장비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축소된 경사면을 만들 거예요. 그 경사면은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면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각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지는 만큼 추하고 여기 이루는 각도를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몇 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경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붙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석의 성질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경사면을 수평면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를 각도를 점점 기울이면서 각도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각도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각도기를 통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잠깐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이쪽 화면을 가려서. 그러면 두 가지는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용수철 저울이 이렇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경사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경사면에서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성분 분해가 되어 있는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이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용수철 저울과 힘사의 관계를 논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울어진 면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를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력을 이용해서 측정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경사면에서 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거예요. 하나는 용수철 저울, 그리고 또 하나는 중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크의 법칙을 쓰겠다는 거예요. F 이퀄 KX라고 하는 바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F 이퀄 mg라고 하는 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용수철의 상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용수철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용수철의 상수값을 결정을 해서 이 상수값만 알면은 우리는 용수철의 탄성계수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변인만 곱하면은 우리는 곧바로 이걸 이용해서 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물체에다가 용수철을 이렇게 달았을 때 용수철 탄성계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은 실제는 무게를 측정한 거지만 얘가 무게를 측정했는데 무게가 곧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쪽 방향에 힘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수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도르래가 있어요. 물론 이 용수철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면 돼요.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도르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체하고 여기는 물체를 지금 구름질량을 쓸 건데, 여기는 이 물체예요. 구름질량이라고 할 걸 쓸 건데 여기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은 이 실로 해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도르래, 그리고 또 하나 구름질량, 그리고 용수철, 바로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여기 물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렇죠? 하나의 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르래가 있고, 도르래도 여기에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름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로서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물체로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질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구름 질량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저울이 있어요. 전자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본 것처럼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여기 있는 다리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전자저울을 사용할 때는 다리 나사를 돌려서 수평을 먼저 맞춰야 돼요. 수평을 먼저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항상 보면은 여기를 캘리브레이션 다시 말해서 0점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는 제일 왼쪽에 거기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얘가 0점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사를 돌려서 수평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0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0점을 맞춰놓고 여러분들은 무게를 측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자저울은 민감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꼭 정해놓고 기준점이 오차가 나면은 잘못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기준점을 꼭 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읽으면 돼요. 혹여라도 이 기준점이 0에 가서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만큼을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저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추하고 이렇게 분동들이 있어요. 추하고 분동들이 있어서 이따가 여기에는 융철, 상수 같은 것들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실은 엄밀히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저거를 이상적인 실로 간주를 할 거예요. 이상적인 실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지 물체 사이를 시스템을 하나의 개로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지 이 실이 무게를 갖거나 또는 이 실이 어떤 탄성력을 갖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갔죠? 이렇게 실험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 쭉 보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여기에다가 붙여보면서 실험 장비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용수철 저울부터서 시작을 해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형사면에서 힘을 성분분해해서 그 성분분해에 대한 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하라고 하나는 중력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용수철 저울의 용수철 상수 다시 말해서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죠.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용수철에서 0점을 조절을 해야 돼요. 0점을. 지금 여기 보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기 있네요. 용수철이 있는데 이게 요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아사를 돌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여기 원반이 있어요. 원반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나사를 돌려서 0점을 먼저 이렇게 맞춰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추를 걸어 놓고 추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용수철 탄성계수를 알려면 여기에다가 질량을 올려 놓으면서 늘어나는 변이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쉽냐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실로 연결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먼저 여기에 0점을 잡을 때 추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0점을 잡는 게 나아요. 추거리가 있는 게 보통 이런 추거리들은 한 5g에서 5.5g 정도 해요. 실의 무게는 무시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여기를 0점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0점을 잡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거리를 걸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0점을 잡으면 돼요. 위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원반이 0에 이렇게 맞게. 자, 지금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 그거를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있다가 경사면 실험을 할 때 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용수철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 드디어 용수철 상수 구하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실험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미 한번 여기를 자세히 논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제일 앞쪽은 뭐냐면 용수철 저울과 추거리를 실로 연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0점을 조절을 할 때 추거리를 포함한 상태에서 조절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쪽은 뭐냐면 실험판에서 실험을 하려고 할 때 이 용수철을 이렇게 실험판에다 붙일 때 이렇게 기울어지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힘은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기울어지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경사면에서도 봤잖아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힘 자체가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수직일 때에 비해서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이따가 이걸 다 이렇게 분해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수직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뒤부터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뒤부터 실험은 여러분들이 해봤듯이 여기에 임의의 질량을 쭉 올려놓으면서 이거를 표에다 기록하면 돼요. 저는 여기에 50g짜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가 굳이 50g이 아니어도 돼요. 20g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추거리에 제가 여기다 추를 쭉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 추거리에 분동을 쭉 올려놨을 때 최대로 들어갔을 때 50g짜리 5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추거리에는 딱 맞아요. 왜냐면 여기를 쭉 해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추 하나가 이게 50g짜리예요. 50g짜리 5개가 여기에 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걸면은 제일 끝단까지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5개가 최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은 50g짜리 씩 늘려가면서 쭉 여기 50g씩 늘려가면서 그때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이용해서, 그렇죠?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용수철의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수철의 상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수철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용수철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무게가 곧 힘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서 용수철 상수값을 한번 결정들을 해봐요. 그리고 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추의 질량 50g이면 50g, 그리고 늘어난 길이, 그리고 100g 늘어난 길이, 150g 늘어난 길이, 200g 늘어난 길이, 그리고 250g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mg,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F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은 후크의 법칙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이렇게 중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는 여러분들이 여기 분동의 무게는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50g이라고 써 있고 혹시 모르겠으면은 지워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 추의 질량도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울에다 달아보면 돼요. 지금은 정확하게 50.0g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무게는 50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중력가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중력가속도는 9.8m/초의 제곱을 곱해줘서 여러분들은 뉴턴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좌표축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X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위로 놓고, 그리고 Y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구한 무게, 다시 말해서 힘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이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 용수철의 탄성계수, 다시 말해서 용수철 상수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용수철 상수도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경사면을 꾸며서 정말로 힘을 성분 분해해서 한번 이해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경사면 실험으로 들어가요.